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를 선도를 다시 하면서부터 저도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이라고 말할 건 없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에 좀 집중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부분은 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계산해 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를 잠깐 봐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100포인트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리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양한 이유, 저도 유튜브나 다른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유는 많아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그게 100%뭐 맞을 거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이제 손 놓고 관찰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어떤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자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삼성전자 공부의 일환으로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기관들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함께 해봤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 27만 원인데 이게 과연 쌀지 20만 원대가 싼 거인지 아니 비싼 거인지 아니면 뭐 적정 주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결론부터 또 오늘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을 아무 가격에 좋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완전 저평가보다 리스크 프리미엄 확인 구간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의 20만 원 이 후반대가 싼지 비싼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때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만 6,250원 정도인데 어, 보통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기준 적정 주가가 37만 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고, 강세 시나리오가 다시 떴을 때 뭐 47만 원 그 이상으로도 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나리오 업사이드가 약 29% 정도. 여기에서 메모리 가격이 꺾이게 되면은 다시 축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 판단의 핵심은 HBM과 서버용 디램의 지속성, 여기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 통제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략은 추격 매수보다 분할 매수나 실적 콜 확인, 그리고 리스크 발생 시 현금 비중 유지. 저는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할 매수, 지금 상태에서 지금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애매하고 복잡하고 되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전라도나 방 쪽에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공장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뭐 짓는 뭐 1,000조짜리 투자를 10년 동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불확실합니다. 10년 동안 현 정부 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실적 콜도 어떻게 보면 잘 나오게 되면 그게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옳은 상황이라 생각해 봤을 때는 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만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현금 비중 유지는 무엇이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렌 버핏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죠. 최소한 10%나 20%의 현금을 들고 있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만의 확신 기준이 떴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막 지금 분할 매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흔들렸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7월 30일 날 실적 콜이 또 나오게 될 텐데, 삼성전자 실적 콜이 나올 텐데, 그때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실적 콜이. 근데 잘 나왔는데 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적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선반영을 해왔고,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예측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26년도 2분기에 매출이 171조 원, 뭐 이거 다 뭐 뛰어넘고, 가이던스도 더 높여졌어요. 그럼에도 주가는 7월 7일 날, 그저께죠. 6.9% 하락했고, AI 메모리 붐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좀 커졌다라고, 겉으로 봤을 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실적 직후의 하락은 실망보다 이미 주가가 완벽을 반영했나, 그러니까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투자자로서 질문을 해볼 거는 2분기가 과연 정점인지 아니면 AI 메모리 구조적 재평가의 시장인지. 근데 전 정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삼성에 어떻게 보면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2분기 때처럼 이렇게 역대급으로 올라가기보다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년도, 26년도 1분기, 26년도 2분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쭉쭉 올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에 사실 최근에 레버리지 ETF도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엔 안전한 기업이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약간 레버리지성 성격을 조금씩 가져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안전한 투자 철학이보다 삼성전자라는 레버리지 투자로서 삼성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성 기운이 어떻게 보면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도 반도체 가격과 서버 수요가 좀 핵심이고 숫자는 강하지만 가격 상승률 둔화가 보이면 밸류에이션이 즉시 압축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률이 그러니까 상승은 하긴 할 건데 이게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다른 가격들이 좀 저렴해지면서 이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걸 걱정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압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좀 계산을 해보면 확률 분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확률 분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분포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모델로 생각해보면 2026년 순이익 나누기 희석 주식수 곱하기 목표 PER인데 뭐 이거 뭐 복잡한 산식 이거 보다도 이걸 핵심 가정과 적정가로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약세 시나리오에선 AI 카펙스가 둔화되고 메모리 가격이 피크아웃이 이미 찍었을 때, 그럴 때 적정가는 21만 원입니다.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가격 둔화는 있으나 서버용 디램에 대해서 강세가 지속될 때, 이때 적정가 37만 원. 강세 시나리오. 뭐 이때는 뭐 강세 시나리오는 계속 오르겠죠, 주가. 근데 여기에서 핵심 가정은 HBM과 DDR5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프리미엄 멀티플이 계속 붙을 때인 거죠. 이때는 47만 원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7, 8만 원 대비해서 기준 업사이드가 29%, 강세에서는 64%, 약세에서는 27%뭐 빠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컨센서스 평균 목표가는 약 47만 원으로 강세 시나리오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뭐 기관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개인 투자자가 얘기할 것과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 개인이 투자하는 그런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만 사이클 실적이 좋아 보일 때는 멀티플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승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상승 엔진은 AI 메모리와 이 가격 결정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모리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면은 가격 결정력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갖고 오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하락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D램과 HBM, 낸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면은 범용 메모리까지 좀 가격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HBM 점유율과 고객 인증을 회복할수록 할인율은 좀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2026년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은 장기 기술 리더십 복원 시그널이다. 이게 뭐 한국에서 투자한다, 대규모 투자한다, 뭐 그거에 대한 시그널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복불복이 심할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투자 계획은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반도체 투자한 걸 투자 회수가 가능하냐?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리스크.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좋은 뉴스가 더 이상 안 먹히는 순간이죠. 그럼 어떤 게 좋은 뉴스냐? 첫 번째, AI 투자에 대한 둔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볼 때 미국 빅테크의 카펙스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미국 빅테크의 주가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되면은 삼성도 꺾일 것이다. 두 번째, 가격 피크아웃이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에 대해서 에버리지 이게 서버 프라이스 이거가 둔화가 되면은 삼성도 꺾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재고 사이클. 사실 이것도 좀 걱정인데 재고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삼성의 재고가, 반도체 관련된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더 저렴하게 막 판매를 하겠죠. 재고가 쌓이면서. 그러면 메모리 주가도 실적보다 계속 빠지게 되겠죠. 네 번째, 밸류에이션, 이걸 통해서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거는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둔화되는지, 그리고 고객에 대한 재고가 증가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러 카펙스 하향되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러 카펙스는 그냥 빅테크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이럴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도 좀 중단하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크, HBM과 파운드리의 실행력입니다. 첫 번째, HBM. HBM은 역시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때 삼성이 밀리게 되면은 HBM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가 있습니다. 이때는 AI 수요가 있어도 적자가 지속되면은 그룹의 이익에 좀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건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조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보상 격차. 이건 좀 한국의 특징이겠죠.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삼성의 핵심 인력이 좀 이탈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튀어나올 뉴스보다도 2027년 이후에 좀 이거는 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네 번째, 지정학적 이슈와 수출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고객 믹스와 장비 투자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봐야 될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7월 30일 실적콜에서 이 7개 한번 확인을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DS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하는지. 이걸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HBM 출하와 고객 인증, 그리고 가격에 구체성이 있는지. 그래서 HBM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 안 좋은 이슈가 있는지 실적콜에서 확인해 봐야겠죠. 세 번째는 디램과 낸드에 대한 프라이스, 가격 가이던스. 이게 이 둔화되면 좀 위험하겠죠. 네 번째, 재고 일수와 고객 재고 코멘트가 좀 악화되는지. 결국엔 재고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좀 축소되는지. 그래서 이건 전체 로드맵에서 삼성전자의 로드맵에서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 카펙스 확대가 수익성보다 앞서가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고, 일곱 번째, 이건 계속되는 건데 외국인 수급과 레버리지 ETF 변동성이 과열인지, 이게 사실 지금 주가를 흔드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상 이 일곱 번째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거예요. 외국인 수급과 레버리지 변동성이 이
가지를 통해서 과열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일곱 번째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뒤를 쫓아가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5개 이상 통과가 되면은 보유하거나 분할 매수하거나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체크리스트를 3개 이하로 통과한다. 그럼 리스크 관리를 좀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싼 주식보다도 검증해야 할 사이클 주식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기 투자자로서는 삼성전자가 보유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실적코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HBM, 세 번째 이 프라이스, 평균 가격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분할로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준 적정가인 37만 원은 안전마진이 충분한 가격이 아니라 삼성의 실행력이 좀 유지될 때 가능한 가격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전 분할 매수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진짜 승부처는 다음 6개월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AI 메모리 가격이 꺾이는지, 이거는 뭐 뉴스 같은 걸 통해서 AI 메모리 가격을 좀 검색해 보시면 대략적인 틈새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의 HBM 할인율이 좀 줄어드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갑자기 삼성이 뭐 계약을 많이 따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계약을 많이 따냈다, 많이 팔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기존의 가격보다도 더 덤핑을 쳐서 싸게 팔았냐,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삼성이 더 많이 팔았다, 매출이 높아졌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 이거는 당연해야 된 거고, 그게 기존보다 많이 싸게 팔았는지, 마진율이 더 떨어졌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마진율이 높아져서 더 비싸게 팔았다? 이거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막 싸게 팔았다. 기존보다도 막 50% 할인해줬다. 이러면은 삼성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 이런보다도 우리가 숫자 측면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와 함께 우리가 향후에도 삼성을 바라보는 접근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처럼 주가 변동성이 심할 때, 특히나 코스피도 주가 변동성 심하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왔다 갔다 하고 ETF도 난리가 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기만의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 철학을 좀 쌓아가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